안녕하세요, 소피비입니다. 한류 드라마 열풍을 이끌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래스 외에도 폭넓게 인기 작품들이 많다는 야후재팬 기사인데요. 소개해드릴 4작품 중 스카이캐슬 상류층 아내들, 비밀의 수투, 슬기로운 이 사생활은 최근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18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었던 18 풋풋했던 지난 세월이 그리우실 텐데요. 18세를 그린 2019년 청춘 드라마입니다. 이 4작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일본 네티즌이 올린 글은 최근에 일본에서 시작한 드래곤 사쿠라2를 기대해보았지만 18의 순간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인은 이렇게도 감각이나 센스가 부족하구나라고 새삼 느꼈다. 또 한류 드라마를 즐기는 방법 6가지를 제시한 네티즌 등 다양한 댓글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한국 드라마와 뉴스만 보게 된다. 내 주변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빠진 사람은 무척 많아. 역사물부터 현대 드라마까지 배우들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예쁜 사람이 짓궂고 얄궂은 역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게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볼만하고 끝날 때마다 로스가 된다. 코로나화로 한류 드라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요즘 일본 드라마는 정말 재미없고 끌리는 드라마가 없다. 이 답변에 동의합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진보하지 않고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화하는 한류 엔터테인먼트가 재미있는 건 당연하죠. 동의합니다. 캐스팅, 내용의 깊이도 한국 드라마 쪽이 볼만한 가치도 있고 재밌어. 지금은 보이스3 시즌1 보고 있어요. 질리는 일 없이 엄청 끌려요. 아이들 속임수 드라마 투성이로 연극을 잘한다고 해도 외고 수인 여배우, 남자 배우. 시나리오도 대충, 세트도 대충. 예전에 미야비 미유키의 화차를 한국 영화에서 봤는데 일본 연예계는 이제 연기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드라마는 기껏해야 8에서 10화. 복선이라든가 연결하는 방법이 엉성하고 단조롭다. 급하게 마지막 회에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의 전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떨떨해 뭔가 남일처럼 느껴져 끼어들 수가 없어. 한국 드라마는 복선이나 연결이 가족, 친구, 회사, 선후배, 만남, 과거 여러 곳에 여기저기 박혀있고 보는 게 설레. 아, 그때 거기. 아, 그 사람이.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연결돼.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 작품을 봐도 그다지 울지도 않고 웃지도 못하고 맹숭맹숭한데 한국 드라마는 펑펑 울 수 있고 웃을 수도 있어. 한국이 특별한 건 모르겠는데 드라마는 훨씬 더 재미있다. 일본 힘내라, 힘내. 한국 드라마와 제작 예산이 월등히 차이 나서 일본 드라마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일본 드라마는 시간이 짧고 내용도 얇아. 각본도 그렇지만 배우도 인기로만 기용해서 연기력이 좀 미묘해. 한국의 배우 중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연기가 굉장해. 한국 레벨은 높아서 비교가 안 되지. 너무 아쉽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한국과 차이가 엄청나지. 얼마 안 있으면 동남아나 인도에도 뒤지고 차이가 날지도 몰라. 시급히 거국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애니메이션도 포함해 일본은 문화 후진국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한류 드라마는 빠져드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일본 드라마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 역시 각본 때문일까? 각본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가 더 다양해. 왠지 일본 드라마를 보면 스케일이 한 단계 낮게 느껴진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역시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 다른가. 나머지는 단순히 짧은 것이라도 16화 정도, 길면 50화를 넘는 것도 있으므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시놉시스 단계부터 일본에서는 2매로 끝내는 것을 한국은 30매 써온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인물 조형도 깊어지고 대사도 재미있을 것 같아. 힘내. 일본 드라마. 저렴한 제작비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한국의 중진 프로듀서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어쨌든 드라마를 좋아하는 국민성이고 게다가 시청률이나 시청자의 의견을 속공 분석해 시나리오나 촬영 변경도 마다하지 않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많다. 드라마나 영화 시청에 관한 열정이 높기 때문에 인기 드라마가 잇따라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무료 전송으로 미생을 보고 일본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재미가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그리고 무료인데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또 놀랬어요. 미생은 정말 좋았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드라마였어요. 울면서 저도 몇 번을 봤어요. 일본판은 나카지마 유토군의 호프. 보진 않았지만 왠지 좀 그러네요. 한국 드라마는 러브스토리 메인에서도 마음에 와닿는 대사, 연기나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애나 생활 방식이라던가 울 수 있어요. 일본 드라마는 인기 배우가 들썩들썩하다가 끝난 것 같아. 스토리도 연기도 모두 레벨이 낮아.
그런 것뿐이니까 배우도 시청자도 그걸로 만족하고 낮은 수준에 익숙하던 중 한국 드라마에 깜짝 놀라서 그냥 빠져들게 되죠. 비밀의 숲, 검찰 경찰 전개 재개를 노골적으로 그렸다. 여러 작품을 볼 때마다 긴 시간도 질리지 않는다. 스토리 전개와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태원 클래스는 대사나 출연자의 인물 매력, 전개에 번번이 울었다. 보기 전까지는 가벼운 젊은이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뒤로 밀었었는데 정말 뜨겁게 만든 드라마였어. 노래도 잊지 못하고 OST 구입했어. 한류 드라마 제가 즐기는 방법은 1. 혼자서 집중해서 보기. 2. 반드시 자막으로. 3. 이름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상관도를 찾아서 확인. 4. 초반에 조금 시시해도 중반부터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다. 5. 맛있어 보이는 한식을 기억해뒀다가 먹으러 가기. 6.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친구와 정보 교환. 코로나 전까지 한국 드라마는 관심도 없었고 추천을 받아도 볼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가해서 이태원 클래스를 계기로 푹 빠졌습니다. 지금은 비밀의 숲 시즌2 시청 중. 완전 공감. 6 외에는 모두 해당되네요. 6은 주변에 한류 좋아하는 걸 숨겨서 아는 사람이 없어. 참고로 사랑의 불시착 2화 때 좌절하고 방치해뒀는데 다시 꺼내볼게요. 이 모든 드라마를 시청한 결과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의 취향도 다르겠지만 자신의 청춘 시절을 떠올리며 웃음 쓴 웃음 등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아요. 열심히 보세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일본 드라마는 볼 수가 없다. 일본인이 이렇게도 감각이나 센스가 부족하구나라고 새삼 느껴. 확실히 말해 일본의 TV 프로그램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일본인으로서 한심해서 한마디 함. 원래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짧게는 16화, 중간에 광고도 없다. 게다가 일본은 1쿨 10화 정도, 이것만 봐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한국 드라마는 모순이나 그럴 리가 있어. 라는 친숙한 전개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사람은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내 작품 다 봤는데 모두 너무 재밌다. 특히 지금은 18배 순간에 빠져 있어요. 전부 아이돌 주연이고 고등학생의 연애 이야기를 가벼운 터치로 그리겠지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정말 수작이다. 최근에 일본에서 시작한 드래곤 사쿠라2를 기대해 보았지만 18회 순간에 발밑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변 여성들이 한류에 푹 빠져들고 있다. 일본 드라마나 영화와는 스케일이 다르고 연애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일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비주얼은 물론 180cm가 넘는 큰 키와 단련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진짜 일본은 지고 있어. 저는 올해 직장을 그만두고 최근 한국 드라마 사극 동의에 빠져 있어. 아무튼 재밌고 60부작인데 끝장내려고. 보고 있으면 집안 일을 전혀 못한다. 다음이 궁금해서. 스카이캐슬 너무 재밌었어요. 이야기가 좀 다른데. 최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에 스카이캐슬 OST를 부른 가수가 나타났어. 하진이라는 가수 OST에 위올라이가 나올 때는 심사위원 참여자 모두 놀랬어. 이렇게 인상이 강한 OST의 가수를 아무도 몰랐거든요. 최근에는 드라마 보는 틈틈이 OST 수집에 힘쓰고 있어. 한국 드라마 OST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거의 100% 나와. 좋아하는 드라마 장면을 떠올리면서 듣고 있으면 엄청 행복해. 저도 OST를 즐겨 듣습니다. 듣다 보니 좋아하는 드라마의 OST 가수들이 울고 갈 때가 많아서 새로운 발견. 에일리님이나 10cm님 등등. 도깨비, 태양의 후예의 스타트업 OST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엔 K-팝만 있는 줄 알지만 OST 들으면 보통 가수도 성량이 있거나 감정이 풍부해서 좋아요. 사랑의 불시착 OST 중에 아이유가 부르는 곡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기사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재밌는데 좀 아쉬워. 불륜 얘기인데 너무 웃겼어요. 불륜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시즌1의 중반까지 상대를 밝히지 않는 수법이 재밌어. 현실적인 대사가 빵빵 터지는 게 압권. 다음에 뭘 볼까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 적극 추천해요. 시즌2가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대가 됩니다. 요즘 일본 영화는 원작이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이 많고 오리지널이 적기 때문에 감상 후에 마음에 남는 것이 적다. 이래서는 아카데미상을 비롯해 세계적인 영화제의 상을 좀처럼 탈 수 없다고 생각해. 최근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 미나리는 한인 사회를 심층적으로 다룬 작품이야. 한국 연예계는 모두 실력이 뛰어나지만 배우들은 평소 몸을 단련하고 연기에 필요한 액션, 무도, 승마, 노래, 춤, 외국어 등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어. 일본도 대형 기획사의 억지 캐스팅만 할 게 아니라 실력주의로 만들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천연자원이 적은 일본은 쓸데없는 일에만 세금을 쓰지 말고 국책으로 영화나 엔터테인먼트를 다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